오늘 말씀드리는 사건은 제가 실제 처리했던 사건이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돼? 와, 정말 이게 된다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손해 사정을 이야기하는 손사톡 김현균 손사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게 바로 자동차 보험이죠. 그런데 돈 좀 아껴 보겠다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분들이 극히 일부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심장질환에 관련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강심장이라는 증거거든요. 농담이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 상해를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자동차 상해를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차이도 크지 않고 자동차 상해가 주는 보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 반드시 가입하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사건은 제가 실제 처리했던 사건이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돼? 와, 정말 이게 된다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곧바로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커피숍에서 일가족이 음료를 드시고 차량에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일가족 중에는 80대 노모가 계셨는데요. 아들 차에 타려고 하셨죠. 함께 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하게 타시라고 자동차 뒷문을 열어주었는데 그만 문이 열리는 방향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기 쪽으로 문이 열리다 보니까 그 열리는 문을 피하려고 약간 뒷걸음질 치시다가 그만 넘어지게 됩니다. 노인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시면 쉽게 골절이 발생하거든요. 이 사건 어르신도 넘어지는 과정에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 현장에는 80대 노모,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다들 가족이신 거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사고 접수를 진행하셨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존재하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는 며느리, 피해자는 시어머니가 된 거죠. 그럼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 처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면책이 되었어요. 그럼 면책된 이유가 뭘까요? 대다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가족이라서 면책인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배책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작 면책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보험약관에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이 사건은 자동차 문을 열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사용 중 일어난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약관에서 정한 면책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일배책은 처리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생각을 달리 해보자고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배상 책임. 이 면책 조항이 존재하는 취지는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되는 부분은 일배책 특약에서 보장을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이 있죠.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기 위해 문을 열다가 근처에 서 있던 사람이 열리는 문을 피하다가 넘어진 건데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 상해 특약 사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합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자동차에 탑승하기 위해 문을 여는 과정은 운행에 포함이 되고 기명 피보험자가 아들인데 다친 사람이 아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0대 노모는 자동차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운행에 대한 개념까지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 진부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운행에 대한 개념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 사건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배책은 담보가 안 되는 게 맞고 대신 자동차 보험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의뢰인도 처음에는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된다고요?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돼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찌됐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자동차 보험 자상으로 접수가 되었고 제가 손해액을 산정해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발생한 병원비가 거의 400만원 가까이 되셨는데 결과적으로 얼마가 보상이 되었을까요? 정확히 1,588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병원비 정도만 보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되셔서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정말 이 사건은 사고 접수부터 보상까지 손해사정사의 전문 지식이 빛을 발휘한 것이라고 자평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자동차 보험 보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손사톡 김현균 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